지금 경사 보이시죠? 오, 오늘이 오! 혁신도시인데요. 이것이 신당현대예요. 야호. 안녕하세요. 임장특공대입니다. 오늘은 신당동에 위치한 신당현대아파트 가보려고 하는데요. 93년식에 33년 된 아파트여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아파트입니다. 청구 5호선, 신당 2호선, 6호선 이렇게 주변에 가치가 높은 호선들이 분포해 있는데요. 평균 8억 초중반대로 가격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직접 임장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여기를 제가 시작 포인트로 잡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가까운 역이 신당역이랑 청구역이 있는데 실제로 거주민들은 이 신당 현대아파트를 올 때 골목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주변에 상권이 어떤 게 좀 있는지 같이 좀 알아보려고 여기로 이제 시작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아파트를 가려면 이 길을 쭉 따라서 직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면이 도로 면적이 되게 좁아요. 아, 그렇네요. 제가 사전 답사도 와봤는데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가 흥인초가 있거든요.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골목들 활용해서 학교를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갈 신당 현대 아파트는 표현하자면 되게 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역세권은 아니라는 거네요. 근처에 가까운 역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가깝냐를 따져봤을 때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차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뭐 이용할 만한 버스는 있나요? 이 정문 쪽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은 좀 도보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 것 같고 후문 쪽에는 이제 신당역에서 1번 버스, 마을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상권이 막 그렇게 활발한 느낌은 아니에요. 네. 구축의 장감과 신축의 깔끔함이 공존하는 곳이네요. 여기. 그런데 보시면 이제 뭐 야채집, 과일집 이렇게 있고 여기 신축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보통 이제 10억 스타트거든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8억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당이 서울 거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가성비라고. 신당이 아무래도 그 입지가 정말 좋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업무지구들에도 이제 한 30-40분이면 갈 수 있다 보니까 입지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보면 오른쪽은 신축, 왼쪽이 오래된 구축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재개발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맞아요. 이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호재도 좀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당 8구역, 신당 10구역 재개발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주택 정책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재건축 사업 중에 하나인데 서울에 100군데 좀 안 되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당역 쪽이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아, 여기네요. 신당 현대 아파트. 아, 이 문주가 정감 있네. 여기 주차 차단기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쁜데 바로 앞에 경로당이 또 있어요. 아, 이게 경로당이에요? 맞아요. 좀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겠죠. 바로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하나 또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쪽으로 저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언덕이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도심 최초로 만든 모노레일이 있거든요. 오, 모노레일이요? 경사를 올라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직접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최초라니까 괜히 기대하게 되네요. 요건데요. 아, 이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이 경사가 느껴지시나요? 와, 뭐야? 할머님이 지금 올라가시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제가 여기 공사 전에 사진을 한번 봤는데 진짜 엄청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위험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주민분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모노레일이 설치가 돼서 어르신들도 이제 좀 쉽게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좀 용이하게 하는 거고 여기 한번 보실까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노레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승강장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가 있는 곳이고요. 중간에 신당 현대 아파트에서 한번 멈춰요. 그리고 그 제일 꼭대기 대연산 배수지공원 이쪽으로 가거든요. 와, 완전 자동 무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되게 잘 돼 있네요. 좀 깔끔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의자도 있어서 어르신들 이제 좀 기다리시면서 좀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여기 배수지공원이라고 해서 엄청 큰 공원이 하나 또 있거든요. 또 이제 신당 현대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근처에 이제 공원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쵸, 너무 좋죠. 지금 경사 보이시죠? 오, 모노레일. 오! 혁신도시인데요. 이것이 신당 현대예요. 재밌겠다, 이거. 여기 살면 한동안은 이거 타려고 오겠는데요? 무조건 오죠. 근데 딱 봐도 되게 부드럽게. 이게 완벽하게 또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게 좀 신기하네. 이 식으로 안에 의자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젊은 분들은 뭐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 같고 생각보다 빨라요, 이게. 신기하다. 오른쪽에 걸어가시는 분 타면 되는데. 또 이거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계단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여기 사신다. 저런 게 있으면 너무 안심되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들어가기 전에 혁신을 한번 맛봤고요. 네, 임장 가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집에 인터넷이랑 TV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게 3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임장특공대가 이번에 새롭게 인터넷이랑 TV 가입하셨을 때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들어가 볼 건데요. 근데 왼쪽에 바로 아파트 상가 건물이 보이네요. 헤어샵, 뭐 교회, 음악학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는 있는데 실제로 막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안에도 살짝만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살짝 창고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실제로 막 슈퍼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조금은 상막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이쪽으로 쭉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와서 반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신당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차난이 진짜 심각하다는 건데요. 여기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인데요? 세대당 한 대가 안 돼요. 0.8대입니다. 0.8대. 네. 최악은 아니네요, 그래도. 최악은 아니지만 평일에 막 늦게 퇴근하고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차 자리 쟁탈전이 시작된대요. 가운데도 주차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이렇게 가운데에도 주차하네. 이야, 사실 저희가 뭐 노원도 임장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많은 구축 아파트들 임장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주차난은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보시면 기울기 보이시나요? 경사가 좀 신기하게 되네요. 평탄화가 잘 안 돼 있죠. 모든 동을 다 둘러봐도 기울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확실히 차들이 좀 신기하게 세워져 있네. 이게 뭐 앞뒤로만 경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경사가 있고 이렇게 봤을 때도 경사가 있고 경사가 좀 심한 편이긴 해요. 근데 아파트 외벽도 보면은 요즘 구축 아파트들 도색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 도색도 안 갖춰져 있어가지고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잘 보이고 연식이 느껴지네요. 이게 몇 년식 아파트인 거예요? 이게 33년 된 아파트예요. 33년? 오래됐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좀 높거든요. 재건축 하려고 조합원들이 만들어진 상태래요. 그래서 사전 동의율이나 이런 게 지금 80% 이상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아파트 컨디션이나 이런 게 되게 낮은데 사실 낮을수록 재건축에 대한 기대나 어떤 그런 것들이 높아져서 모순인 것 같긴 해요. 불편한데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는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아,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원래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면 안전진단이라는 걸 받아야 한대요. 근데 30년이 넘어가면 그 과정을 스킵하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과정을 그쵸. 넘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쪽으로 해서 한번 빠져볼까요? 근데 여기는 지하 주차장은 없나요? 사실은 그게 엄청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보통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평탄을 해가지고 층 구조를 나눠서 좀 주차장을 만들던가 하잖아요. 아니, 또 워낙 구축이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비슷하죠. 다른 동으로 넘어왔는데 주차난이 엄청 심각한 모습이고. 차를 가지고 들어오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구조긴 하네요. 그리고 복도식이네요, 아파트들이. 여기가 복도식이랑 계단식이랑 좀 섞여 있긴 해요. 확실히 연식이 느껴집니다. 이게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삭막하게 느껴지지? 삭막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조용하다. 전 사실 조용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또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좀 활기찬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근데 이제 특징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나 그런 게 사실 참 보이진 않죠. 아, 네, 맞아요. 세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수는 총 942세대예요. 중대형 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평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평수는 총 6개 종류가 있는데요. 26평, 31평, 33평, 42평, 43평, 48평. 다양하죠. 네. 26평은 이제 최근 거래가가 8억 4천. 31평은 보통 8억 9천. 물론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여러 개가 있지만 네네. 입지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이 가격대는 정말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입지는 정말 좋지만 워낙 연식이 또 오래돼 보이고 이런 주차장 같은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가성비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몸테크를 하러 들어온다, 몸테크 중이다,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이 봤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히 있는 만큼 이런 주차난이나 또 이런 불편함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몇 동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4동이랑 6동 쪽으로 가고 있어요. 4동, 6동 쪽으로요?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사전 답사 때 한번 와봤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 입구도 경사가 있어가지고 보통 정자나 이런 건 어르신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이게 가는 길이 도로 작업도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구조 자체는 네. 조금 다 비슷비슷해서 사이드 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사이드 쪽으로.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사이드 쪽으로 올라갈 건데 정문 쪽이랑 후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 갭이 좀 큰 것 같아요. 정문에서 가까운 역이랑 후문에서 가까운 역이랑 달라가지고 이용하시는 역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이거를 걸어서 매일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여기까지 다 담아드렸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그 반대편 사이드 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주차를 할 공간이 없죠. 네네. 단지 내 횡단보도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정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가 젊은 신혼부부들도 와볼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뭐 학군이나 이런 게 사실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오면서 괜찮은 학원가라든지 그런 것들 보인 게 없는데 학군적으로는 좀 어때요 여기가? 여기가 학군지로서도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가까운 곳이 대경중, 장충중, 장원중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대경중 같은 경우에는 상위 32%예요. 사실 높다고도 할 수 없는데 또 낮다고도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좀 애매하죠. 무난하네요. 학원가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 여기가 압구정동이랑 가까워서 그쪽 학원가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강남 쪽으로 보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행당, 왕십리 쪽 학원 거기에는 또 이제 학원가가 있거든요. 네네. 그쪽으로 좀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 꼬불꼬불한 게 느껴지죠. 아까 제가 이제 주차 대수가 0.8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다 주차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또 언덕이니까 그러면 다른 동에다가 주차하고 또 우리 집까지 가는데 또 언덕이잖아요. 그런 좀 불편함이 있겠죠. 가로질러서 이렇게 넘어갈 건데요. 아까는 여기 중간까지만 갔었는데 올라갈 거예요. 여기 카메라에 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가 어디냐면 네. 아까 그 모노레일 바로 옆에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되니까 일일이 돌아다니기 힘들 테니까 저희가 좀- 희생해야죠 뭐. 꼼꼼하게 봐야죠. 말씀드렸던 놀이터 새로 만든 느낌이 좀 강해요. 보통 오래되면은 막 모래바닥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우레탄 바닥에 리모델링을 했나 보네요. 제가 어린이라면 무서워서 여기서 못 넣을 것 같은데요. 횡하죠? 놀이터 두 개가 그냥 이어져 있네요. 이게 근데 약간 만들어야 돼서 만든 느낌이에요. 이게 끝이네요 여긴. 뭔가 애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언덕 쪽으로 올라가 볼 건데 자 여기로 올라가 볼 건데요. 정말 운 좋게 모노레일 옆에 지나가는 게 봐도 신기하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올 건데 이게 차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여기도 도로였구나. 아파트 단지 내부입니다. 정말 신기한 아파트를 선정하셨네요. 등산하는 기분을 좀 느껴볼 수 있거든요. 건강도 좋아지고 피디님 여기 한번 같이 올라와 보실래요? 굉장히 전망이 좋거든요. 전망 야호. 네요. 산도 보이고. 야, 그리고 여기 모노레일 이 역에서 타가지고 올라가면 그 공원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중간 역이에요. 저기서 타고 내려와서 여기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연 친화적이면서 오른쪽엔 혁신이 움직이는 오묘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보니까 다들 잘 지나가긴 하네요. 보시면 여기 뒤에도 다 이제 공원이거든요. 여기가 공기도 좋은 편이고 근데 옆에 바로 이렇게 풀숲 있고 그러면은 벌레가 많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뭐 겨울이라서 사실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철에는 사실 불가피하죠. 아니 여러 군데를 임장해 봤는데 여기가 가장 카메라로 담기 어려운 아파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요. 모노레일도 있고 길이 또 꼬불꼬불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 임장하러 오시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겠네요. 다행인 거는 저희가 이제 겨울에 왔잖아요. 네네. 만약에 여름에 왔으면 와. 엄청 땀 뻘뻘 흘리면서 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소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기 되게 조용하잖아요. 새 지저귀는 소리가. 그게 다 들릴 정도로 엄청 조용한 편이고 좀 고립되어 있잖아요. 좀 고립된 게 좀 저는 오히려 좋다. 그래서 도심 속에 있는데 또 산에 있고 되게 좀 매력적이에요.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네요. 아, 저희가 아까 여기 안쪽에 들어가서 그 좀 가로막혀 있는 부분 봤을 때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왔는데 확실히 외곽 부분에서 이렇게 햇빛을 다 받고 있었네요. 보면은 분리수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저 벽면에 이렇게 안내문 같은 게 붙어 있는데 네. 여기 요일제로 운영이 돼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공간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 해당 요일이 되면 여기 주차 라인 다 빠져야 되고 아,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주차할 공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분리수거 날에 주차난은 더 심해지겠죠.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어떻게 주차하신 거지? 분노가 좀 느껴지는데 주차할 데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하니까 이동 주차를 또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이동 주차를 하라고 합니다. 그거 어디 가서 주차를 한 거야 도대체? 지금 만약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라면은 차 이용하는 거는 좀 약간 반포기하는 상태로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용적률이 240%예요. 좀 높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높진 않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재건축이 될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거는 또 조합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러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잘 해결해 나가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 진짜 되게 이쁘게 잘 될 것 같아요. 또 돌아다녀 보니까 토지가 그렇게 막 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돌았거든요.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정문이랑 후문이랑 이용하는 역이랑 오는 방법이랑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여기가 언덕이다 보니까 이쪽에 가까운 동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마을버스 신당역에서 이용하셔가지고 타고 올라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번 버스 타고 오는지 확인해보고 오늘 임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래도 여기 나오니까 도로가 널찍널찍한 게 그렇죠. 탁 트이네요. 반대쪽에도 보시면 왕십리 자이도 위치해 있고 이야. 그래서 막 그런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온 지 한 5년 됐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가지고 있어라 막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이제 기대 가치가 높은 아파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이제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아, 여기에요? 버스 정류장인데 보시면 신당역에서 출발해서 여기 왕십리 자이 신당 현대 아파트 이렇게 도착을 하죠. 여기로 이제 올라오는 건데 여기도 엄청 언덕이잖아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신당동에 위치한 신당 현대 아파트 같이 임장을 해봤는데요. 주변에 다양한 이제 호선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가까운 위치나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특징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임장특공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